이 청년 세대의 관심사에 대해서 좀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코이카에 대해서 또 해외 이러한 그 봉사 또 국제 개발 협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많고 또 그 청년들은 이제 해외 봉사단을 나가는 이런 관심사도 있지만은 또 진로로서 직업으로서 이제 그 국제 개발 협력을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코이카가 이제 30여 년 동안 사실 청년들의 이러한 그 어떤 진로 탐색이라 그럴까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이 그 일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이 어떤 것들이 청년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그 성과들을 이렇게 가져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제가 코이카에 오기 전에 학교에 있을 때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고민을 같은 현상에서 그 청년들에게 어떻게 이 분야에서의 자기의 생애의 커리어를 가져갈 것이냐 문제에 대한 고민은 제 개인적인 또 문제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코이카 와서를 보면서 느낀 건 두 가지 차원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어차피 그 전문 조직이기 때문에요. 전문 조직이 그 일반 청년들 관심이 있는 청년들한테 모든 어떤 그 취업이나 어떤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어떻게 고민해오고 최소한 자기 의지가 분명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자기 그 커리어에 대한 그 경력 사다리를 끌고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자. 이런 노력은 좀 상당히 해왔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봉사단도 있을 수 있고요. 청년 그 YP라고 영 프로페셔널도 있고요. 또 국제기구 보내는 KMCO도 있고 또 UN에 보내는 UNV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틀 속에서 청년들이 나가고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자기의 그 커리어 그 사다리 다음에 귀국한 이후에 그 코이카 그 커리어 센터라는 게 있는데요. 저도 그 통계를 보고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게 작년 2020년 정도 그 성과를 보면은 한 2,500명 좀 넘게 그 커리어 센터에서 컨설팅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취업을 한 친구들이 한 1,300명 정도 되고요. 우리 분야, 이 개발협력 분야에 취업을 한 친구들이 한 560명이 넘는 뭐 상당한 그게 작게는 굉장히 작을 수 있지만 그 상담을 받은 그 수에 비해서 우리 분야의 취업에 대한 그 비율은 상당히 성공적이었고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청년들 이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개인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 코이카가 갖고 있는 책무성 중에 하나가 그런 청년들이 이 분야에서 성장하고 기여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 책무도 우리가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그 인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청년 그 일자리 또 진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또 일부 청년들은 이제 국내에서의 이런 개발 협력 분야도 있지만 또 국제 무대에 나가서 일하고 싶어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이 국제 무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 이사장님이 좀 이러이러한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한마디 조언을 구한다면 어떤 거를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사람마다 편차가 굉장히 다른데 지난 한 20년 동안 이 분야에 있다가 국제 무대에 그게 이제 국제 기구든 아니면 그 해외에 있는 사업 현장이든 아니면 뭐 어떤 해외에 관계된 기관이든 다양한 루트가 있지만 거기에 진출을 한 그 학생들의 공통점들을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궁극적으로 의지가 좀 있어야 돼요. 의지. 일단 개인적인 의지가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이 자기가 풀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거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행운도 있어야 되고 환경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자기 뜻대로 일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그 자기의 포기,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제일 먼저 상담을 오는 친구들한테 주로 했던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다 알겠는데 일단 나갔다 와라. 뭐든지 가서 6개월에서 1년 그냥 이따 한번 와라. 그 다음에 다시 상담을 좀 왜 젊으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그 시간 동안 다양한 경험은 다 본인들의 자산이 되니 그래서 내가 나가서 있을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제가 같이 고민을 시작을 했거든요. 두 번째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있지만 자기의 개인적인 그 의지가 결국 타인과의 소통이 저는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봅니다. 예. 자기 혼자 좋은 생각하고 자기 혼자 있으면서 자기만의 세계를 갖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는 그런 분들은 차라리 글을 쓰거나 이런 게 하는 게 낫고 예. 국제 무대에 나가려면 타인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게 랭귀지의 문제든 아니면 의미의 문제든 예. 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내 의견과 그들의 의견이 같이 만나는 지점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소통의 능력. 저는 그걸 어렸을 때부터 좀 예. 많이 키운 친구들이 결국 다른 것들은 이제 많이들 축적이 되는데 그거는 잘 축적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두 가지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하나는 일단 그냥 먼저 실행부터 해보라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소통이라든지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배양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중요한 그 준비할 뭐 요건이라고 그럴까? 예, 총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대목은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너무 무책임하게 그렇습니다. 그 우리 민간 비정부 예.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 중에 이제 해외 봉사단이 작년에 우리 다 철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철수해서 중단이 오래 가면은 이 맥이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제 염려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이게 언제쯤 좀 재개가 되고 어떤 일정을 갖고 계신지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도 그 해외 봉사단이 그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되고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개도국에서 그 수요가 요청이 오는 봉사단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이 이미 있고요. 지금 일본 경우에는 이미 봉사단이 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수요와 타국이 어떻게 그 봉사단을 보내고 있는지, 파견 대상국의 코로나 상황이 과연 비상적인 상황인지 아니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백신을 맞고 나갔을 경우에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안전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인재팀하고 같이 지금 계속 검토 중이고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은 모든 국가를 동시에 열기는 어렵겠지만 그 어느 정도 그 정부에서 주는 그 코로나에 대한 안전도가 있는 가이드라인과 우리 자체의 기준 그리고 개도국의 수요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하반기에는 저희가 봉사단을 파견할 수 있을 거라고 전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예.